국공립대학교 앞. 개성 충만의 생기발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죠. 그런데 여기, 그 별난 건 많은 홍대 앞에서도 정말 독특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카페 같은데, 또 저렇게 보면 병원 같고, 뭐라 불러야 할지 맘정하기 힘든 곳. 바로 카페병원 제너럴 닥터입니다. 이 카페병원 제너럴 닥터가 홍대 앞에 문을 연 지 이제 1년 남짓. 호기심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단골 손님이 되고, 휑했던 카페 곳곳에도 1년치 손때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 왔는데 병원 아닌 줄 알고 다시 나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그냥 카페 같아요. 홍대에 있는 그냥 많은 카페처럼 그냥 그래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나 그래서 닥터라고 써있길래 난 무슨 닥터 카페인 줄 알았어. 그냥 말만 그렇게 써놓은. 그래도 막상 진료실에 들어가면 이곳만의 독특한 진료 방식에 반하고 맙니다. 주문은 안 하셔도 돼요. 병원이라는 말만 꺼내면 겁부터 먹는 쌍둥이 자매를 둔 이 엄마. 네, 코코아 2잔만 주세요. 코코아 2잔이요? 예.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막 글씨도 쓰고. 성훈아 너 닮았어. 너무 귀엽다. 돼지 모양이에요. 너 닮았는데? 이거랑 같이 드시면 맛은 잘 어울리실 거예요. 치즈케이크 같이 드시면. 네. 이거 다 드시고 진료해드리는 게 낫겠죠? 아, 시간이 괜찮으세요? 선생님이세요? 네. 아, 예. 저 이거 금방 먹고 갈게요. 아, 죄송. 천천히 마시고. 네. 애기들 즐거워하신다. 네. 쌍둥이라고 부르는 네. 쌍둥이군요. 네. 이따 드릴게요. 여기는 제너럴 닥터의 진료실입니다. 낮은 칸막이 하나를 치면 그만인 진료실. 편안한 소파는 기본이고, 가운을 안 입고 진료를 하시나 봐요. 네, 저희는 이렇게 입고 가운 입으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 쌍둥이 자매의 병원 공포증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원이는 조금 다른 게요. 지금 목 뒤에 콧물이 좀 넘어가는 게 있어요. 진료실엔 웃음만 가득합니다. 부드러운 진료실 분위기에 한몫하는 것은 바로 그림. 누웠다가 가라앉았는지 아니면 환자마다 한 권씩 마련된 진료 노트엔 이렇게 만화까지 그려집니다. 이제 물을 보통 먹을 때 이렇게 그냥 꿀꺽 하고 마시잖아요. 이걸 들이붓는다라는 식으로 조금 과장하면 마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두 병 원래는 이렇게 합쳐서 안 하는데. 감사합니다. 다 써있네. 예. 이름 알고 계시면.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환자들의 노트가 여기 다 꽂혀 있고요. 한 대충 지금까지 600, 거의 700명 다 가까이 되네요. 맨 처음에 쓰기 시작했던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환자 차트를 적다 보면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요. 이 노트의 특징은 조금 더 자유롭게 환자의 말을 적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상호 간에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서 그려가면서 설명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는 바로 의사로서 아는 바로는 이런데 하면 이제 환자도 처음엔 애매하게 말을 하다가
그렇다면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그러고 보니까 저런 것 같다라고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구별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기발한 카페 병원을 생각해낸 김승범 선생. 온 동네가 알아주는 개구장이었던 김승범 어린이. 그러니 집과 학교 다음으로 가까웠던 것이 바로 병원이었는데요. 그때 본 딱딱하고 엄숙한 병원 풍경은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기존의 진료실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넓은 범위의 의료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의사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범 선생에게 석 달 전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친구가 홍대에 커피 잘하는 데 있다고. 카페 거기 이제 사장이 커피를 잘 탄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가 그날 첫날 와서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그동안 인식해왔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안타까웠던 거 그렇지만 해결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벽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똑같이 인식을 하고 그거의 해결책을 제시를 막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정혜진 선생도 처음엔 오해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 돈이 많은가?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걸 하고 의사들은 다 알아요. 이게 돈 안 되는 거를. 뭐 환자 하루에 10명도 안 보고 병원이라는 게 유지되려면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김 선생님이 좀 집안이 여유롭고 경제적으로는 괜찮아서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보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약은 다 드셨죠? 네. 자전거 지금 타신 지 그럼 한 일주일 되신 거예요? 열흘쯤 됐어요. 지난번에 촉망받는 전공이었던 정혜진 선생이 미래가 보장된 대학병원을 박차고 나온 건 김승범 선생에게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열흘 동안 자전거 타신 게 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원체 몸을 안 쓰다가 이렇게 환자 한 사람의 30분을 훌쩍 넘기는 진료 시간부터 말이죠. 좀 자주 들르세요. 이제 2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은. 나 다른 데는 막 딴 한두 병원은 달치씩. 2달치씩 주는데 저희- 보름치씩밖에 안 줘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것도 스트레스인가요? 약 처방해드릴게요. 처음엔 진짜 좀 스트레스였어요. 진료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진료 시간이 너무 길다. 한 20초 뱉고 오는 거죠. 그 중에 처방전 쓰시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빼면 한 10초 정도 얘기를 할까? 그리고 상태는 제가 다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혈압 잠깐 재고 처방전 받아서 이제 약국 가서 약 타오고. 제 입장에서는 병원 가는 일이 부담이 없었는데 제너럴 닥터 오면서부터는 병원 가는 게 좀 일이죠, 저한테. 1시간 정도를 잡아먹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 다들 좀 어색해하세요. 근데 그거 힘들다고 그만 오고 그러신 분들은 못 봤어요. 다들 고마워하고 이렇게 여기에 법칙에 적응하시고 다들 개선이 보이니까 저희들도 하면서도 보람되고. 환자용 처방전도 색다릅니다. 직접 손으로 써서 주는 게 훨씬 더 환자한테 다가가기 쉽고 그리고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이거는 약국이 가져오는 처방전이고 이건 제가 받는 처방전이죠. 네. 많이 오면은 한 13명, 14명, 적게 오면은 3, 4명 뭐 그렇게 대중 없고요. 사실 저희가 아무리 많이 봐도 사실 30명은 보기 힘들어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곳이 병원 맞나요? 네, 병원 맞아요. 한 케이블 방송에서 촬영을 왔습니다. 주제는 이색 카페를 찾아서. 이렇게 이곳을 특이한 의사들이 차린 별난 공간으로 바라보고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네, 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부터 자리에 앉지 않고 카페 곳곳을 서성이며 구경하기 바쁩니다. 여기 이거 없었어요. 저 왔을 때는
제가 지금 8개월 만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본 게 되게 많아요. 집なんか仕事場に入るんだよ。ここは、なんで、医者をしながら、コーヒーの勉強もちゃんとして、点滴、人間。すごい可愛いです。너무 간호사 일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1년 전에 여기 알게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 병원 때문에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편하게 얘기하고 그 처방전 다 써주실 때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서 뭐 커피도 마시고 레모네이드도 마시고 있는데 이 집 레모네이드 정말 맛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내 얘기를 좀 더 들어줬으면 하는 게 다들 불만 사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약 같은 효과를 주는 거니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되게 고마운 데예요, 저한테는. 고생하셨어요. 딸기 여기. 딸기. 레모네이드. 병원으로든 카페로든 무엇 하나 허술하게 넘기지 않습니다. 네, 갈아서 써야죠 바로. 안 그러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커피 기계를 사용해도 될 텐데 번거롭게 손이 가야 하는 손을림 커피까지 메뉴에 넣은 것은 그만큼 이 공간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입니다. 직접 개발한 이 메뉴의 이름은 병원식. 병원에서 파는 식사. 단순하죠. 그렇다고 해서 저염식이나 로하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소금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냥 병원에서 파는 맛있는 식사. 저 원래 요리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싫어하는 건 요리가 아니라 치우는 거였어요. 레시피 선생님이 만드신 게 많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올 때마다 다 교육하고 하죠. 저도 와서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작고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김승범 선생. 평소엔 그 꼼꼼함을 강력 지지하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시위 중인 정혜진 선생. 지난주에 안 오셔갖고요. 네, 어떠신가 해서 전화드렸어요. 내일 3시에 예약돼 있고요. 뭐 시간은 그대로. 이 다이얼링이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버튼을 사달라 그랬는데 카페 이미지랑 안 맞는다면서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데서 한번 보라고 투쟁하는 거예요. 결국 슬그머니 나간 김승범 선생 중고상에 왔습니다. 한 달 만에 항복입니다. $1,000원 깎았어요. 예, 샀어요. 4,000원? 5,000원짜리인데 이게 플래시가 안 돼갖고 저희는 근데 플래시 안 써도 되니까 1,000원 깎았어요. 돌아오자 정혜진 선생은 한창 진료 중이고 칭찬받고 싶은 김승범 선생. 구석구석 꼼꼼하게 전화기부터 닦습니다. 오, 전화기예요? 네, 이거 저 깎았어요. 얼마로? 1,000원 깎았어요. 1,000원. 기쁜데요? 네. 사실 숨겨놓고 쓸 거는 하지만 너무 기쁜데요, 이거? 역사적인 순간. 이거 전화비를 어떻게 줄이지? 잠깐만. 한 달에 걸쳐 투쟁한 결과예요. 대단해주세요. 기뻐요? 눈물 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반가운 전화기 서랍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절대 이런 전화기를 병원 밖에 내놓을 수 없다는 김 선생님의 굳은 의지와
전화기를 꼭 사야만 한다는 저의 굳은 의지에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숨겨놓고 쓰자. 저거 이제 벨소리도 꺼놓으실걸요? 이거 어떻게 오늘은 정혜진 선생 대신 김승범 선생이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도 먹어 깊은 철학이 생겼다는 자장라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완전히 이거 위에 있는 거 먹을 수 있어? 그 자장라면 철학 참 무한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만 먹어요. 안 돼. 배고프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이걸 먹고. 지켜보던 아르바이트 직원도 웃고 맙니다. 이거 누가 잡아줬어야지 이거를. 억울하다 진짜. 양이 확 줄어버렸네. 그러게요. 저만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이거. 나만 먹어야지. 병원에서. 하지만 알뜰한 데다 순발력까지 좋은 정혜진 선생.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참 오래 걸리. 이건 저희 언니가 만들어준 열무김치. 뚝딱 비빔국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배 오랫동안 굶길 잘했다. 먹을게요. 네. 아 이번에 면에 익힌 정도가 되게 완벽했거든요. 카페 진짜 병원만큼이나 묘한 자장라면 비빔국수입니다. 차가움과 따뜻함에 조화가요. 약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사실은 살 떨릴 만큼 두렵고요. 하나 생각할 때마다 무섭죠. 어떻게 보면 병원을 하기 위한 돈을 빌려놓고도 덜컥 겁이 나고 정말 사무실 얻어놓고도 덜컥 겁이 나고 혼자 있으면 멍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속으로 착 가라앉으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기대나 아니면 여기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그 인생의 무게를 느끼면 더 힘이 나고 기대가 되고 그 살 떨릴 것 같은 그 느낌이 저의 어떤 에너지가 돼요. 김승범 선생이 혼자 있는 몇 안 되는 순간입니다. 집에 가셔야죠. 집이 여기니까 어디 갈 땐 따로 없죠. 넓은 부엌과 아주 뭔가 풍성한 거실과 침대도 있고 책도 많고 뭐 저의 터전이죠 여기가 현재. 여기서 살아요 그냥. 정혜진 선생이 온 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테이블과 이런 저희들이 먹고 사는 것들이 창고로 쓰고 있고 저희 밥 해먹는 거 정혜진 선생님 오신 뒤로 여기서 밥을 많이 하죠. 자정이 넘었는데 환자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보좌분이시네? 네. 이름은 저 술 먹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술 먹었는데 오랜만에 잘못 먹었는지 아프다고. 전에 제가 겁준 게 있었거든요. 새벽에도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일반의로 병원 카페를 연 김승범 선생.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매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새벽에야 잠이 들었지만 카페 병원 문 여는 것은 늦출 수 없습니다. 비록 아직 찾아온 사람은 없어도 진료실에 널어둔 빨래가 덜 말랐어도 말이죠. 예약된 환자는 2명인데요. 1명 이미 봤으니까 이제 1명. 오늘은 분명 네, 이제 남은 환자는 1명인데요. 예약 안 나는 환자 올 수도 있겠죠. 이곳의 재정은 지금 어떤? 이곳의 재정은 급비인데요. 참을만 하기 어려운데요.
더 어려워지면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것도 지금은 그걸 위한 어떤 고생하는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과도기. 일주일에 한 번은 대학로를 찾습니다. 네, 여기는 항상 12시 넘어오니까 좀 졸려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여기 대신에 지금 그 레몬즙이잖아요. 네. 다 드시면 돼요. 카페병원 제너럴 닥터의 메뉴판엔 자주 새로운 메뉴가 등장합니다. 그 신기하고 유쾌한 새 메뉴들은 이렇게 자정을 넘어 스푼 태어납니다. 안 줬나? 야 이분은 스푼을 안 드셨구나. 이 상태에서 이게 좀 더 다르면 좋다는 거예요? 네. 주말이 되고 새 메뉴가 첫 선을 뵙니다. 부드러운 맛을 위해 정 선생이 재료를 2번이나 걸러 만든 치즈케이크. 그래서 옵세, 강박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말이라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빙하랴, 진료하랴. 정혜진 선생 오늘따라 더욱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감기. 꽤 오래 기다린 환자는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걸리세요? 좀 긴장하셔서 못 물어보시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진료를 받고 가면서 이런 걱정까지 합니다. 진짜 많아요. 충격적인 한마디. 네. 너무 카페 손님만 많은 것 같은데. 아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래요. 아, 네. 토요일이라서 그렇고요. 저희 그래도 많이는 못 보죠. 많이는 못 보는데 오기는 와요. 병원이 환자로 붐비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만큼 붐비면 되는 거잖아요. 의사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아마 김승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의료 공간은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질병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네 이웃과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좌절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공간을 지켜주는 거는 이 김승범 선생님의 몫이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주민의 몫, 환자의 몫, 카페를 찾는 손님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진 선생이 오늘 유독 바쁜 건 이 모임이 열린 탓도 있습니다. 둘 다 여기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카페 일과 병원 일을 해야 하니까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은 내가 올바른 의료 소비를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간이 갈수록 정 선생 기색이 불편해집니다. 오늘따라 몸도 아픈데 너무 바쁩니다. 힘들어 배자 먹은 그릇을 직접 갖다 주는 손님도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원래 약속이 있는데요. 친구들하고 한 3달 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늦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급기야 정혜진 선생 눈물을 보입니다. 이런 걸 찍으시면 어떡해요. 너무 아쉽다. 정혜진 선생의 눈물, 당연히 김승범 선생 마음 가시방석입니다. 몸이 오늘 또 안 좋으신 데다가 저희 바쁜 것도 겹치고 그랬네요. 제가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너무 미안하면 오히려 할 말이 없는 법.
남은 일들을 재빨리 처리합니다. 결국 석 달 만에 잡힌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는 정혜진 선생. 제가 여기로 오시도록 해서 같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마음이 항상 크죠. 밤에 더욱 활기를 띠는 홍대 앞. 그래서 이 카페 병원은 밤에도 불을 다 끄지 않습니다. 마치 등대처럼 말이죠. 빨리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갖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과감히 보통 때보다 빨리 자정의 문을 닫습니다. 일찍 끝났어요. 네, 일찍 끝났어요. 일요일은 원래 좀 마지막 손님 가는 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일요일은. 네, 가는 날이? 가는 시간이. 네. 두 사람이 간 곳은 바로 고깃집 2인 단합대회를 위해서입니다. 가지러 가요. 토마토를 딱 고르다가 전화가 오면 매일 얼굴 맞대고 하루 세 끼를 같이 먹지만 그것과 이건 다르니까요. 맨날 그러잖아요. 김 사장님. 똑바로 하세요. 자기가 사장인 걸 항상 망각하거든요. 시키지도 않고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직원들이 이제 힘들어하면은 아, 저 왜 힘들지? 그제 가서.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은 직원으로서 어떻게 좀 아르바이트, 직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무조건 같이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렇게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마디로 직원들은 사장을 기대하는데 제가 그 기대만큼 역할을 안 하니까 뭔가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조금씩. 처음에 왔는데 되게 그게 힘든 거예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비뇨기과 환자들 보고 그냥 그쪽으로만 계속 훈련받아준 사람이었는데 왔는데 배가 아프다 그러고 감기 걸렸다 그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기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건데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본 거랑은 좀 뭔가가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의료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인간적이고 좋다. 좋은 시도다, 참신하다. 하지만 일반인가 무식해서 어떻게 그걸 하고 앉았냐. 공부 좀 해라. 공부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거꾸로 말해서 전문의가 아는 게 많고 자기 경험이 많다 그래서 어떤 환자의 말도 잘 듣지 않고 환자의 문제를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내요. 누군가는 조금 더 얕게 넓게 환자의 모든 문제를 들어줄 준비가 된 채로 다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작은 가능성까지도 찾아주고 정리해주는 의사는 필요하다고요. 그런 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런 체계로서 저희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을 짜임새 있게 하게 하고 순서를 갖추려고 하는 것들인데 고깃집 안에 손님이라곤 둘밖에 없을 정도로 늦은 시각. 그러나 모처럼 시작된 속 얘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하세요? 가면 바로 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아니, 완전히 비어 있고요. 그냥 집에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씻고 바로 병원 가서, 그러니까 운동하러 갔다가 와서 씻고 병원 가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자고. 이거는 여기 수건이나 뭐 이렇게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도 너무 없는 살림살이들. 아가씨 방이라기보단 총각방에 가깝습니다. 이사 와서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어머니 생각에는 어르신들 보기에는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전문의를 포기하고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말 많으셨었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안 된다 반대도 많이 하시고 식구들이나 주변에 정말 막말로 미쳤냐
그런 사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지금 와서 제가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아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앞으로 제가 잘해서 잘 보여드려야죠. 제 몫이죠. 분명히 행복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은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얼른 욕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만 닦으면 끝. 고양이 세수조차 없습니다. 세수를 안 해. 그냥 이러고 바로 자요. 장을 보는 날. 뭘 하나 집어도 그냥 담는 법이 없습니다. 살피고 또 살핍니다. 두 의사 선생이 경쟁적으로 꼼꼼합니다. 그러니 장 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카페 병원에 돌아오자 낯선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뭔가 반창고 같은 거가 있어요. 승부 씨? 단골?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단골 손님이 직접 만든 반찬을 놓고 간 겁니다. 우와. 간장하고 해서 볶은 건데. 우와. 네,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죠. 누군지라도 알면 좀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누군지도 모르고. 이 인형도, 이 화분도 손님들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모처럼 정혜진 선생이 해가 있을 때 퇴근합니다. 아니 선생님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고. 저 별로 안 먹어요. 아니에요, 진짜. 이따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잘 먹는 사람 처음 봤는데 나는. 어딜 가는 걸까요? 이렇게 차까지 긁혀가면서 말입니다. 여기 어렵다니까요. 차가 낡아서 더 가깝지는 않은데 안타깝다. 털털한 성격답게 긁힌 곳 툭 치고 한 번 웃으면 끝입니다. 제가 워낙에 이 서울 도로에 아직 적응이 안 돼갖고요. 저기가 또 주차가 워낙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천안 가는데요. 제가 학교를 천안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원래 천안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왜 생각나죠? 생각나고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었고 하고 싶었었던 일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생활들이 많이 생각나요. 아직 되게 교수님들 생각하면 힘들고 마음 아프죠. 참. 계속 그런 연락을 하고 계시고요. 못하죠. 마치 가출해서 집에 연락 못하는 그런 불효자식처럼 연락 못 드렸어요. 못 드리고 이제 과장님이 저 나오고 나서 잘 하라고 화분도 보내주시긴 했는데 스승의 날도 너무 사실 교수님들 생각나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완전 불효자죠, 저는 지금. 아이고.
아마 오늘도 교수님들은 차마 못 뵐 것 같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은 고사하고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지냈던 이곳. 어느 길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지까지 훤히 압니다. 이거는 교수동이고요. 그 건너편에 있는 게 병원. 이거는 이제 학교. 아, 모르겠어요. 지금 만감이 교차하는데 되게 긴장되고 아는 사람 만날까 봐 조금 걱정되는데요. 아쉽고 되게 그립고 그렇긴 하지만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동아리방에 왔습니다. 아, 얘들 어리버리한 것들이 좀 신입생인가 봐. 정혜진 선생이 만든 단국대 의대 검도 동아리. 아, 몸에 안 따라서 원래는 이제 애들 다 모여서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쯤 나가고 딱 등장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일찍 와갖고. 전공의 시절 동기가 달려왔습니다. 네, 그 병원 동기? 네, 병원 동기예요. 그 얼굴이? 얼굴은 지금이 더 좋네요.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병원 나오고 처음 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봤나? 못 봤죠. 병원 나오고 처음 봤죠. 기대하게 되잖아. 이제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결국 한 곳에서 만날 겁니다. 어제 방학이니까 방학 때 놀러들 많이 다니고 우리 병원에 좀 놀러 오고 그래. 자, 성공인을 사랑합니다! 우리 동아리에 누나 없었으면 이런 데 못 와요. 과외 해갖고 동아리에 퍼주고 막 이랬어요. 과외 학교 다닐 때 엄청 많이 했죠. 과외 거의 신이에요, 신. 나는 누나 노는 것만 알고 같이 놀았는데 누나 인턴 1등 아니세요? 그죠? 그냥 1차에서 보는 환자들 다 봐요. 정형외과 환자? 정형외과 환자는 없진 않은데 대부분 그냥 로컬에서 보는 감기 환자, 장염 환자, 위염 환자. 비율은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한데? 제가 듣기로는 되게 오래 보신다고. 한 평균 초진 30분. 김영 교수님 나한테 그래. 정아마 내가 나가더니 카페에서 일한대. 이게 어떡해. 네가 좀 말리지 그랬어. 저희 과장님이 제가 나가갖고 카페에서 일한다고 그랬대요. 잘 모르시니까. 교수님 표정은 괜찮으셔? 안 괜찮아. 이번에 지도교수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어?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이제 동아리도 버리는 거야. 행복하고 애틋하고 고맙고 미안한 자리입니다. 그 사이 김승범 선생이 카페와 병원 일로 바쁩니다. 귀가 저쪽 귀였죠? 양쪽 껴. 양쪽 귀예요? 그리고 귀걸이 때문에 염증이 생긴 환자입니다. 지금 막히면서 안으로 고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치가 바뀌면서 좀 막힌 거고. 상처가 큰 것은 아니지만 젊은 아가씨 귀에 흉이라도 질까 크게 마음을 쓰면서 진료합니다. 눈높이는 늘 환자에게 맞춥니다. 소염제를 조금만 처방해 줄게요. 감염이 된 것 같진 않으니까 항생제는 아직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번 또 감사합니다. 여기 뭐 손가락 많이 찢어져 갖고 온 분들 꿰매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동네 병원이 할 수 있는 거는 뒤지지 않고 다 하고 있죠. 기구가 없을 뿐이지 의사가 없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확실히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딱딱하고 양냄새 많이 풍긴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직접 선생님이 커피도 직접 내려주시는 편안해서 되게 자주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모처럼 부모님을 뵙습니다. 화요일은 제가 환자를 좀 많이 봅니다. 환자가 있긴 있어. 부모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 자랑부터 시작합니다. 처방전 주는 걸 가지고 이제 얘한테 갔더니 아유 약 이렇게 지어주면 안 되는데 의사들 애도 너무하다고 그래서 새로 지어줬는데 오히려 참 좋더라고. 금방 나았고 효과가 있었어. 그 정장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잘 공작자기 막. 그러니까 그게 사후 관리죠. 사후 확인이고. 모처럼 만난 아들 앞에서 어머니는 또 다른 걱정입니다. 대개 의사들이 다른 사람 병원 자기가 고쳐주면서 자기가 아픈 건 모르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죠. 보셨잖아요. 제가 엄청 잘 먹고 전혀 안 아픈 거. 기침 좀 초반에 했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지고 훨씬 건강해졌죠. 관리를 하는 것 같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살도 많이 쪘다니까요. 네, 그 갑자기 의대를 간다고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한 의대를 가지 않기를 바랬는데 왜냐하면은 반대하셨죠. 그 의대가 그냥 고생해서보다 우선 경제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고 또 오랜 세월 완전히 그 의사라고는 거의 몰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반대를 했는데 뭐 그냥 반대 무릅쓰고 그냥 한 거예요. 지원을. 완전히 놀랬다 그러나 완전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놀랐죠. 굳이 험한 길로 가는 아들. 그 아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지켜보는 걸로 사랑을 전합니다. 그 문장은 들어가죠. 너 믿는 거 아니지? 얼마 전부터 팔기 시작한 치즈케이크의 인기에 고무된 정혜진 선생. 오늘 또다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나섰습니다. 사실 나는 맛있는데 이게 원래 무슨 맛인지 몰라요. 맛있어요? 신혜 씨 항상 이렇게 해갖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지. 항상 가져갈 거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실험 정신이 지나쳤나 봅니다. 떡이랑 블루베리랑 입속에서 따로 놀아. 네, 따로 놀죠. 완벽하게 따로 놀아요. 이렇게 맛이 웃기지? 뭘 마시고 싶어? 물 마셔야 될 것 같아. 뭐 좀. 뭔가 맛이 있긴 한데. 역시 요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새 메뉴를 개발한다는 건 참. 요리 잘하는 정혜진 선생이 새 메뉴를 개발하는 동안 손재주 좋은 김승범 선생은 새 간판을 만듭니다. 이 단순한 간판엔 카페이자 병원을 운영하는 김승범 선생과 정혜진 선생의 복잡한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저희도 아직 정확히 여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한 가지로 정의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젖 먹던 힘까지는 아니지만 꽤 공을 들인 간판이 완성됐습니다. 불. 소리
네, 마음에 들어요. 제가 판 지우개 도장을 이미지를 따서 만든 거라. 그저 뿌듯할 뿐입니다. 괜찮네요. 둘 다 표정 관리 안 되고. 네, 뭐 괜찮네요. 원시 때문에 아, 네. 저 그림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아, 아니 안 그래도 저희 6월까지는 지금 전시가 네. 되고 7월 연휴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네네. 아, 제 여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들어가 보셔도 돼요. 네. 서양화가 김준식 씨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에 반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컨셉이랑 작품의 컨셉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컨셉이랑 이게 다른 분야긴 한데 되게 비슷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빈벽에 예를 들면 저런 게 그려놓는 거. 쿵 하면 척,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예, 수준도 수준이지만 저희의 그런 카페의 의미를 알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기대가 돼요. 예. 저희 카페 홈페이지 병원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고 마음이 찌릿하셨대요. 그럼 얼마나 기대돼.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정말 반가운 메아리 같습니다. 또 밤 외출입니다. 좀 정리한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은 아이디어 의료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악어가 그러면 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의료를 위해서 그런 도구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컨셉은 좀 풍만한데 기술적인 게 좀 많이 부족해서 기술 자문을 구하려고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제품이 완성되면 얼마 뒤에 있을 해외 경진 대회에 출품할 생각입니다. 이제 길이가 다르잖아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두 사람. 눈은 빛나고 겹겹이 쌓인 피곤은 사라집니다. 네가 다시 나를 볼 순 없을까. 카페병원 제너럴 닥터를 지키는 두 명의 젊은 의사들. 그들이 마음을 심은 이 공간에 다른 이들의 마음도 쌓여갑니다. 천천히 그러나 유쾌하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예전 어느 때보다 항상 행복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선택을 후회하거나 좀 예전의 것들을 아쉬워한다거나 그런 거고요. 되게 재밌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행복해요, 되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두 사람은 오늘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널 안아줄